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누구는 이렇게 브라를 두 겹을 입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거를 먼저 해서 모은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후원TV를 운영하고 있는 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파니 채널 운영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파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한테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커밍아웃하고 여자친구를 정말 편하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어요. 오 그렇구나 이런. 너 그거 말고 없는데 저는 사실 뭐 갑자기 상발정정을 갑자기 뿅 바뀐 거는 없고 정말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딱 그 나왔을 때는 아 사우나는 꼭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 수술도 같이 했고 친구랑 법적 그 상발정정도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사우나에 갔었어요. 네. 처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은 원래 사실 성소수자들이 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나에 갔을 때도 일단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쓱 스캔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왜냐면 남탕에서는 뭐 그냥 떼수건 하나 들고 그냥 쓱 가서 다 있으니까 수건도 있고 다 있어서 그냥 씻고 탕에 들어가고 되게 간단한데 이쪽으로 가야죠. 네. 머리 다 이거 수건을 쓰고 있고 뭐가 막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처음에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눈치 보면서 요플레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얼굴에 딱 찍어 바르고 요플레까지는 안 들고 먹고요. 일단 몸을 씻고 엄청 눈치를 많이 봤어요. 머리를 그냥 묶으면 안 되나? 수건을 써야 되나? 이런 걸 몰랐고 수건으로 지금도 저 머리를 묶을 줄을 몰라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질끈 묶고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도 목욕탕에 그렇게 많이 안 가서 저는 어깨뽕은 본 적 있죠. 네. 엉덩이 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걸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용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나 혹시 있으신지? 이거 저 이용해봤어요. 네. 그죠? 제 거는 이렇게 길지 않고 네. 거들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짧게 반바지. 네, 딱 여기 가랭이까지 딱 오는 그런 거였고 사실 엉뽕은 아니고 골반뽕이라고 그러죠. 아 여기 옆에? 네, 골반이 아무래도 빈약하다 보니까 이태원에 일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일상생활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고요. 그런 짝 붙는 원피스나 드레스 같은 거 입을 때는 빈약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이런 거 입고 원피스나 이런 짝 붙는 옷들 입을 때 썼었어요. 왜 안 불편해요? 불편한데 나중에는 계속 입으면은 이게 약간 숨이 죽으면서 내 몸의 일부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면 편해지고 처음에는 되게 이상해요. 처음에 새 거를 사면은 너무 막 각이 져가지고 되게 이상하고 한참 써야지 이제 숨이 죽어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막 돌아갈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게 딱 박음질이 돼 있어가지고 돌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빨고 났을 때 뽕을 다시 껴야 되는데 모양이 흐트러져 네, 있죠. 이게 거꾸로 껴면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헷갈려가지고 가끔 거꾸로 끼면은 모양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날 되게 그러면 엉덩이 짝짝이 되고 네,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그 왜 브라도 뽕 빼타크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이거 어떻게 구한 거지? 보통 사이즈예요? 이게 왜냐면 약간 클 수밖에 없는 게 트랜스젠더들이 기본적으로 골격이 조금 키가 골격이 크다 보니까 아마도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많이 틀어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아마 박음질이 돼 있어서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아 박음틀이 엄청 그렇게 짱짱해요? 네. 근데 아까 그 골반뽕 같은 경우는 약간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골반이 아니라 약간 대퇴골이라고 하나? 그 옆에가 허벅지 같은 데가 나오니까 좀 그건 이상해지죠. 저희도 또 다른 아이템이 어깨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주 이렇게 다듬어줘야 된대요. 이게 친구인데 어깨 동무 딱 했는데 어깨가 말캉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요? 같이 친구들 장난으로? 네, 장난하죠. 네. 이 새끼 넓어졌네. 먼저 일했던 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알려준 건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누구는 이렇게 브라를
두 겹을 입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거를 먼저 해서 모은 다음에 여기다 뽕을 사서 뽕만 더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걸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걸 뽕으로 힘껏 모아주면은 골이 조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런 또 짧은 원피스나 드레스 입을 때 그렇게 가끔 하긴 했었어요.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브라가 뭐 없으면 이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없어본 적이 없으신 거. 아 그쵸. 네. 이게 없는데 이걸 그냥 하고 있으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활동하다 이런 보면은. 거를 이렇게 먼저 붙이면 네네. 안정감 있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골을 만드는데 또 이게 골을 계속 유지하는 채로 있어야 돼가지고 이걸로 골을 만들고 그 위에 이걸 약간 고정시켜주는 역할 이걸로. 네네네네 맞아요. 아니 근데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맞으면 되게 빈약하게 있어요. 그냥 흔한 뭐 의사들 표현 말로 여중생 정도나 이런 정도로 약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벗겨놓으면 남자라고 보기엔 어색하게 약간 여유증 같이 살짝 좀 어색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우처럼? 그거를 이제 진짜 등에서부터 끌어모아서 하죠.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는구나. 뭐 그쵸. 근데 제가 예전에 막 그런 속옷 광고 같은 거 이렇게 쇼핑몰 들어가 보면은 쇼핑몰이었나 어디 커뮤니티 글이었나 그런 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여자들도 똑같이 하는구나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네, 똑같이 이걸로 붙여서 모은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한다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게 여자분들 중에도 있긴 있구나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네, 저 목소리 수술 전에 예를 들면은 남자랑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자고서는 아침에 나온다든지 할 때 약간 자고 일어나면 좀 잠겨 있잖아요. 그쵸, 많이 잠겨 있죠. 그래서 바로 말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오빠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하고 나서 되게 신경 써가지고 얘기한 적 많았고요. 대부분이 근데 저거는 목소리는 다들 신경을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저희도 네. 어쨌든 머리가 짧은 분들은 목소리에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그럼 더 굵게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목소리를 엄청 밑으로 깔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낮기는 한데 네. 막 이렇게 하이톤 됐을 때 막 이렇게 가다듬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고. 그게 조금 더 어필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잠깐만. 아니고. 그렇구나 몰랐던 거에 대한 깨달음. 근데 사실 만나는 그 상대방 쪽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머리 짧은 저희 같은 친구들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골반은 수술이 없어요. 태국 같은 데서는 불법 시술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골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접었다 폈다 움직이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났다. 여기 수술이 좀 힘들다고 들었고 그런 불법적인 심지어 이렇게 공식 인증받은 필러도 아니고 뭔가 불법적인 액체 같은 거를 넣어서 조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국에도 드물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완벽한 몸매가 되는 안전한 그런 수술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저건 이제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적인 약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부작용이 많은 거죠. 괴사가 된다든지 느낌이 없어지고 막 시퍼렇게 멍해진다든지 뭐 그런 채로 평생 그래서 괴사가 많이 된다고 하는 거구나. 대부분이 예민하죠 골반에. 그냥 누군가 이렇게 시술을 하고 오면은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면서도 저거 나중에 가면 고생할 텐데 하면서도 그 안쓰러우면서도 부러우면서도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내린다든지 어차피 필러니까. 네, 그런 약물이니까 무릎까지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 주사 같은 거 맞을 때도 안 된대요. 그 밑에 층까지 주사가 닿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주사를 맞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겪었던 게 뭐냐면 그때 성전환 수술하러 태국에 갔는데 그 수술을 하고 조금 많이 회복이 돼서 원래는 산책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료수 같은 걸 사야 돼가지고 바로 옆에 쇼핑몰이 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 링거 같은 걸 들고 쇼핑몰을 갔었어요. 네. 근데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태국에 계신 현지 분들이 뭐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데 제가 약간 부자연스럽게 막 어거적 다니니까 제 목젖을 빨리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머리도 며칠 안 감고 좀 초췌하기도 했고 화장도 당연히 안 했으니까 저 딴에는 머리 기니까 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목젖만 보고 놀라운 약간 이런 뭐지? 내가 티가 많이 나나 약간 이러면서 혼자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목젖을 진짜 많이 쳐다봐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끼리도 일반 술집에서나
아니면 어디 지나가다가 뭔가 튀고 오잖아요. 저 사람 약간 우리 쪽 같은데 하면은 뭐 아무래도 처음에 보는 게 목젖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저도 주변에 다 여자친구들인데 목젖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살면서 한 번도 목젖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좀 많이 나왔던 사람들은 스스로 되게 예민하긴 해요. 어디 가면 최대한 이렇게 좀 숙이고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수술을 했는데도 조금 약간 남아있긴 한데 이 수술 자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은 그 부위가 좀 빨개져요. 그래서 막 한동안은 컨실러로 계속 바르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어. 그런 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기억들이 막 저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레즈비언 또 어린 친구들도 굳이 안 숨겨도 되거든요. 좀 그 마음들이 사실 저는 겪어봤잖아요. 그때 나를 또 생각하게 되면서 그게 또 마음이 또 어쨌든 성전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꾸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나 자신을 숨겨야 했던 그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좀 그랬는데, 네, 오늘은 파니님과 트랜스젠더만 이해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